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주간 인사 노무 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영상 아래 HR 아카데미 홈페이지 링크에서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월 셋째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5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술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직원의 숙련도와 전문성 업그레이드를 돕기 위한 조치로 기업 훈련 혁신 시범 사업을 이달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직업훈련 방식은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과 기업 자체 훈련 탄력 운영제 등 두 가지입니다.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은 개별 과정 단위 운영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양한 훈련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들을 수 있게 되어 짤강의나 초단기 학습 과정 형태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자체 훈련 탄력 운영제는 정부의 개입이나 입김을 배제하고 기업이 사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전에 개별 훈련 과정별로 훈련 과정을 인정받아야만 훈련을 실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간 훈련 계획만 심사받으면 계획 내에서 연중 훈련 과정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쓰면 기업의 훈련 여건이나 상황 변화, 기술 진보 등에 따라 훈련을 폐기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신설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도 구독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수료 기준 충족 요건과 상관없이 훈련생이 필요한 교과목을 선별해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여러 가지 이유로 직업훈련에서 소외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상시적이고 즉각적인 능력 개발이 가능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6월에서 7월에 걸쳐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에 등재된 중소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채용 동향 조사를 실시해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청년 취업난에도 국내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 기업의 70.7%가 지난해 필요 인원보다 적은 수의 인력으로 기업을 경영했고 재직 인원 비중은 필요 인원의 82.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인력 현황과 관련해서는 57%가 인력 부족 상태라고 응답했습니다. 채용 절차 진행 때 애로사항으로는 필요 인력에 비해 입사 지원자 부족, 합격 이후 퇴직, 이직으로 인한 근속 실패, 지원자의 직무 역량 및 성향 판단 착오 등을 꼽았습니다. 인재 선발 때 활용하는 채용 절차로는 자기소개서, 증명서, 과제 제출 등 서류 전형이 82%, 발표, 심층 인터뷰 등 면접 전형이 40.9%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국가직무능력 표준, AI 면접 등 별도 검증 수단의 활용 비중은 0.8%에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76.6%의 중소기업이 올해 신규 인력 채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고 평균 4.3명의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산업구조 변화로 도급이 일반화되고 유해, 위험 작업의 도급으로 하청 노동자의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 개정하여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해 위험성이 높고 단기간에 직업별 발견이 어려운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고 외부 업체 노동자가 들어와 일하다가 사고가 많은 작업은 도급 승인 대상으로 하여 수급인 노동자의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고자 개정된 것입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도급인가 제도로 허용되던 도금 작업, 수은 납, 카드 뮤매 재련 주입, 가공 가열 작업, 허가 대상 물질 제조 사용 작업은 사내 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또한 중량 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 분해 해체 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미리 안전보건 조치를 한 후 승인을 받아야 사내 도급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발간된 도급금지 도급승인 제도 사업주 설명 자료에는 유해 위험 작업의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와 관련하여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수록하고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지켜야 할 법적 의무사항,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 자료집을 통해 도급 사업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이 지켜야 할 안전보건조치 사항이 명쾌하게 설명되어 도급 사업에서 도급인 및 수급인 노동자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직원에게 형식적 직급이 같더라도 실질적 권한을 줄이고 임금 수준을 낮추는 인사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013년부터 롯데마트 발탁 매니저로 일하던 A씨는 2015년 6월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가 이듬해 1월 복직을 신청했습니다. 롯데마트 측은 A씨의 복직을 받아들였지만 A씨를 원래 직책이 아닌 영업 담당 직원으로 인사 발령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발탁 매니저와 영업 담당은 업무 성격이나 권한, 임금에서 차이가 있다며 A씨에 대한 인사 발령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부당 전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롯데쇼핑 측은 발탁 매니저에게 지급되는 업무 추진비와 사택수당 등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급심 재판부는 A씨를 육아휴직 전과 다른 수준의 임금을 받는 업무로 복귀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롯데쇼핑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먼저 근로자를 남녀고용평등법상 같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고 보려면 직책이나 직위의 성격과 내용 범위 및 권한 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기존에 누리던 업무 및 생활상 이익이 박탈되는지 등을 고려해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 직무를 부여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5번째 소식입니다. 퇴직 후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경업금지 약정과 일 위반했을 경우 손해배상을 약속한 확약서에는 약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와 B씨는 2016년 12월 희망퇴직을 신청해 퇴사하면서 희망퇴직 위로금과 퇴직금 등으로 각각 2억 9천만 원 상당을 받았습니다. 그 조건으로 비밀 준수 의무와 1년간 경업금지 의무를 규정한 확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퇴직한 지 5개월 만에 경업금지 의무를 어기고 경쟁사 지점장으로 취업했고 회사는 확약서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영업비밀을 알고 있지 않을 뿐더러 경업금지의 대상과 직종이 불분명해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을 거절했습니다. 또 2억 9천만 원은 퇴직의 대가지 확약서 작성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고 비자발적으로 희망퇴직을 하게 되면서 부득이하게 확약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1심은 A씨와 B씨가 자발적으로 희망퇴직을 선택한 것이고 그 대신 지급받은 돈이 경업금지 의무의 대가가 맞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2심은 이 사건 확약서는 약관에 해당한다며 확약서는 퇴직 후 1년간의 경업금지 약정 등과 이를 위반한 경우에 퇴직희망위로금 등을 반환하는 약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약관법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쟁점은 이 사건의 확약서가 약관에 해당하는지 퇴직 시 경업금지 약정을 규정한 확약서도 근로기준법에 속하는 계약에 해당해 약관법 적용 예외로 볼 수 있는지로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확약서는 회사와 소속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는 경우에 권리-의무관계를 정한 것이라며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해 그 종료 시의 퇴직금 지급 외에도 퇴직위로금 기타 경제적 지원에 수반되는 법률 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확약서의 전체가 되는 희망퇴직의 유효성 여부와 조건 등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그 유효성이 판단될 것이므로 확약서는 약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2심을 뒤집었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을 규정한 확약서가 기업 실무상 유사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기에 이번 대법원 판결이 유사 분쟁을 사전에 방지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변호사는 만약 대법원에서 2심이 유지됐다면 희망퇴직이라던가 대규모 인사 변동이 발생했을 때 회사가 미리 마련한 양식으로 서명을 받은 경우 약관법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라며 근로관계에 있어서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퇴직에 관한 내용이더라도 근로관계와 무관하지 않아 약관법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6번째 소식입니다. 긱 이코노미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 10곳 중 4곳은 기워커에게 업무를 맡겨본 경험이 있으며 이들 기업은 대체로 기워커의 업무 처리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7일 커리어 테크 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458개사를 대상으로 기워커 활용 경험을 조사한 결과 36%가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기워커에게 업무를 맡긴 이유로는 비정기적이고 단건으로 발생하는 일이어서가 단연 많았습니다.
이 밖에도 급하게 진행해야 해서 정기적이거나 직원을 고용하기에는 일의 볼륨이 크지 않아서 등이 있었습니다. 기워커에게 맡긴 직무 분야는 IT 개발이 가장 많았습니다. 기워커의 업무 처리 만족도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86.1%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또한 기워커에게 업무를 맡긴 기업 94.5%는 앞으로도 기워커에게 업무를 맡길 생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기워커에게 업무를 맡긴 경험이 없는 기업들 중 32.1%도 향후 기워커에게 업무를 맡길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노동력을 쉽게 조절해 프로젝트를 탄력적으로 운영, 단건이고 볼륨이 적은 일이라도 외주 가능, 전문가의 작업으로 결과물 퀄리티가 높음, 결과물을 빨리 받을 수 있음, 전문 업체, 대행사 대비 비용 부담이 적음 등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기워커에게 업무를 맡기는 기업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체 응답 기업 중 71.2%가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으며 그 이유로는 고용의 유연성 확보 가능이 1위였습니다. 직무 전문화, 분업화로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니즈 증가, 비즈니스 환경 급변으로 빠른 업무 대응이 필요해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기워커 활용이 늘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이유로는 역량 검증이 어렵고 직원 대비 신뢰가 어려움, 대행사보다 문제 발생 시 책임 추궁이 어려움, 인재 서칭, 계약 체결 등 진행상 번거로움이 많은 등이 있었습니다. 7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경제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이 확산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공격적인 채용이 진정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으로 10일 보도했습니다. 미 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고용자료에 따르면 6월에 기술 분야 일자리가 늘어나긴 했지만 올해 들어 다른 시기와 비교하면 그 규모가 줄었습니다. IT 컨설팅 회사 잔코 어소시에이츠는 올해 IT 업종 일자리의 연간 증가 규모가 19만 6천 개로 작년 21만 3천 개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부 기업들 사이에선 감원 바람도 불고 있습니다. 트위터는 지난 7일 인사 관련 부서의 직원 30%를 정리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지난달 자율주행 보조 기능인 오토파일럿 관련 직원 200여 명을 해고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전체 직원의 약 3%에 해당하는 약 300명을 감축했습니다. 시장의 급격한 혼란에 큰 타격을 입은 업체들 사이에서 특히 고용 정책의 급변이 두드러졌습니다. 온라인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피는 지난해에만 해도 직원이 50% 이상 늘었으나 최근 전체 인원의 약 8%를 해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증권거래 애플리케이션 로빈후드는 미국 증시 부진의 영향으로 직원의 9%를 감축했습니다. 다만 구인 구직 사이트 등은 인력 수요가 전반적으로 여전히 강하다고 전했습니다. 구인 구직 사이트 잡리크루터에 따르면 기술업종 구인 공고 수는 다른 업종보다 더 많았습니다. 기술 분야의 고용 분위기가 변화하게 된 것은 일부 빅테크가 코로나19 대확산 기간의 수요 급증을 보고 채용을 기대 이상으로 많이 늘렸기 때문일 수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들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